휴대폰 화면이 환하게 빛났다. 정숙은 손끝이 떨렸다. 카톡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풍선, 꽃, 반짝이는 조명. 손주가 미소 짓는 가운데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정숙의 눈은 그 사진에서 한 사람만 찾았다. 자신의 자리. 그러나 어디에도 없었다. 돌잔치라면서 왜 나만 없는 거지? 정숙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손주 돌의 아들 며느리가 나만 빼고 잔치를 했다. 몇 번이고 돌생이를 할 때 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요즘 누가 돌잔치를 하냐고 핀잔을 줬었는데 아들 며느리 복수국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주방 한쪽 냄비에서 김이 빠져나오고 있었다. 국물은 뜨겁게 끓고 있는데 그녀의 가슴은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이 집에서 없는 사람인가. 정숙의 속삭임이 식당 벽에 흩어졌다. 조용한 밤 SNS 화면만이 여전히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침 5시 알람보다 먼저 튀김기 소리가 울렸다. 정숙은 기름통을 들어 올리고 낡은 환풍기를 먼저 돌렸다. 오늘도 버텨야지.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좁은 주방 바닥은 기름과 물로 번들거렸다. 국물 냄비에 사골을 붓고 팥뿌리와 마늘을 넣자 흰 김이 천천히 솟았다. 간판에는 정숙식당 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첫 손님은 늘 신문가게 아저씨였다. 사장님, 오늘도 국밥 하나. 정숙은 말없이 그릇을 내밀었다. 김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찢어진 앞치마끈을 고쳐 매며 떠올렸다. 아들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아들이 태어나던 날도 비가 왔다. 젖은 신발을 벗고 아이를 안았던 순간 아직도 생생했다. 남편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병원비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 정숙은 간판을 새로 달았다. 남편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걸었다. 엄마는 밥으로 산다. 어린 아들이 서툰 글씨로 적어주었다. 하루 16시간. 기름, 김, 설거지, 장부. 점심 피크가 끝나면 정숙은 공책을 꺼냈다.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계산했다. 다음 달엔 새 운동화 사주자. 계산보다 다짐이 먼저였다. 손님이 많을 땐 국물 대신 물을 마셨다. 먹는 시간조차 양보했다. 밤이면 의자에 기대어 잠들었다. 새벽 4시 반이면 다시 불을 켰다. 아들은 커갔다.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당당히 나섰다. 엄마 다녀올게. 짧은 인사에 정숙은 하루를 버텼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면 하늘을 먼저 봤다. 비가 와도 마음은 맑았다. 쌀 포대는 자주 비었지만 아들의 공책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늘었다. 손님들은 말했다. 사장님 손맛이 참 따뜻해요. 정숙은 웃으며 답했다. 밥은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밤이 깊으면 빈 테이블에 아들의 도시락을 올려두었다. 젓가락이 기울 때면 혼자 바로잡았다. 겨울 첫눈이 오던 해 금목걸이를 팔았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를 쥔 날이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아들의 목소리가 식당 천장까지 울렸다. 정숙은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울었다. 눈물이 국밥에 떨어지지 않게 고개를 들었다. 그날 저녁 단골들이 모여 축하를 해줬다. 종이컵 소주가 돌았다. 사장님, 이제 좀 쉬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도 지나 아들은 취직을 하고 결혼도 했다. 회사 로고가 번쩍였다. 엄마, 승진하려면 야근이 많대. 아들은 식당 문턱에서 말했다. 정숙은 웃었다. 야근 끝나면 국밥 데워줄게. 아들은 미소 지었지만 그 웃음 뒤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아들은 바빠졌고 전화는 더 짧아졌다. 회의야, 이따 연락할게. 그 말이 하루를 끝내는 인사였다. 정숙은 통화를 끊고 식당 불을 조금 더 세게 올렸다. 끓는 소리가 커졌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더 커졌다. 며느리 은주는 늘 반듯했다. 말끝도 반듯했고 거리도 반듯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각자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다. 그 미소는 친절했지만 문 하나를 닫는 얼굴이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정숙은 작은 털신을 샀다. 포장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열었다. 작다 참 작네. 말끝이 떨렸다. 산모와 아기를 보러 산후조리원에 갔지만 면회 시간은 끝나 있었다. 아들은 문자 하나를 보냈다. 엄마, 다음에. 정숙은 복도 의자에 앉아 터진 실밥을 손톱으로 다듬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의 기쁨처럼 들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털신을 가슴에 꼭 안았다. 곧 보겠지.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러나 곧은 오지 않았다.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났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고 초인종 앞에서 몇 번이나 멈췄다. 어머니, 지금은 좀. 문틈 사이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렀다. 산후조리원이 빡빡해서요. 문은 조용히 닫혔다. 정숙은 현관 앞에 종이봉투를 두었다. 작은 베네옷과 손편지 한 장. 할미가 기다린다. 글씨가 조금 흔들렸다. 비가 내려 봉투 모서리가 젖었다. 정숙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경비실 유리창에 비친 얼굴이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식당으로 돌아와 정숙은 국물을 다시 데웠다. 김이 올라왔다가 사라졌다. 사라졌다가 다시 올랐다. 아가야, 국물 냄새가 닿을까? 혼잣말이 그릇에 스며들었다. 밤마다 휴대폰을 열어 사진이 올라왔는지 확인했다. 새로운 사진은 늘 있었다. 정숙만 없는 사진이었다. 아기는 웃었고 며느리 친정 식구들이 둘러섰다. 케이크와 풍선, 반짝이는 배경막. 정숙은 화면을 확대했다. 아이의 손가락이 떨림없이 접혀 있었다. 그 손가락을 잡아보는 상상을 하다가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통장을 꺼내 첫 장을 펼쳤다. 파란 글씨로 적힌 손주의 이름. 첫 돌까지 월 100만 원.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조금씩이지만 내 미래 옆에 놓아둘게. 그 약속이 정숙을 버티게 했다. 그러나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었다. 카톡을 보니 돌잔치 날짜가 적혀 있다. 그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숙은 옷장을 열었다. 하얀 저고리와 색이 바랜 치마 하나. 다리미에 물을 뿌리고 천천히 주름을 폈다. 사진 속에서라도 내가 어색해 보이면 안 되지.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다.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따라오지 않았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호추름이 길었다. 엄마, 미안. 회의야. 통화는 세 문장 만에 끝났다.
정숙은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귀에 대고 한참 섰다. 수화기 너머 정적이 식당 천장까지 차올랐다.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무엇이든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라. 답은 오지 않았다. 익시 표시만 파랗게 빛났다. 돌잔치 전날 정숙은 머리를 묶고 식당을 일찍 닫았다. 화분에 먼지를 닦고 새 구두를 꺼내 발에 신어봤다. 발이 낯설어 발끝이 어색했다. 걸음을 2번, 3번 연습했다. 잠들기 전 정숙은 손편지를 다시 썼다. 할미는 너를 사랑한다. 첫 생일을 축하한다. 장롱 위에 봉투를 올려두고 전등을 끄려다 다시 켰다. 초가 켜지면 어디에 서면 좋을까? 자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아무 자리도 떠오르지 않았다. 돌잔치 날 정숙은 새벽밥을 먹지 않았다. 단정히 옷을 입고 길을 나섰다. 연회장 로비는 밝고 컸다. 유모차와 꽃바구니가 오갔다. 정숙은 예약 테이블을 찾았다. 성씨 옆에 작은 이름표들이 놓여 있었다. 자기 이름은 없었다. 1번, 2번 더 살폈다. 리셉션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제 이름이 빠진 걸까요? 직원은 명단을 넘겼다. 여기 기재된 인원 외엔 말끝이 희미해졌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홀문이 열리며 환호성이 터졌다. 아기가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정숙은 문틈 사이로 고개를 기울였다. 아기의 머리엔 작은 왕관이 있었다. 케이크에 불이 켜졌고 손님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정숙은 그 박수 소리를 바깥에서 들었다. 손에 쥔 봉투의 모서리가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다. 축하한다, 내세야. 속삭임이 문틀에 부딪혀 흩어졌다.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사진사 앞에 섰다.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갔다가 2걸음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 이 안으론 못 들어오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막았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압니다. 연회장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손님들 사이에 섞여 있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문을 여는 손은 끝내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정숙은 봉투를 리셉션에 맡겼다. 아이 이름으로 전해주세요. 영수증 대신 작은 메모를 받아쥐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차가웠다. 햇빛은 충분히 밝았다. 정숙은 발걸음을 돌려 길모퉁이 카페 의자에 앉았다. 휴대폰을 켰다. 화면 속 연회장은 웃음으로 가득했다. 정숙은 소리를 끄고 자막만 천천히 읽었다. 우리 손주 최고. 할머니, 축하해요. 그 할머니가 누군지 정숙은 알 것 같았다. 화면 끝에 작은 채팅창이 떴다. 오늘따라 엄마 생각나네. 정숙은 화면을 천천히 닫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길가 가로수 그림자가 신발끝을 덮었다. 카페 유리창 안쪽에서 자신의 비친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없는 사람인가.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장바구니에 우유 한 통을 넣었다. 내일 아침에 든든히 먹고 일찍 가게 문을 열어야지. 다짐은 평소와 같았지만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식당 불을 켜자 주방이 금세 따뜻해졌다. 정숙은 통장을 꺼내 첫 장에 손을 얹었다. 첫 생일 축하한다, 내세. 눈물이 손등을 타고 미끄러졌다. 그 눈물은 뜨거웠고 금방 식었다. 환풍기가 돌아가고
선반 위 양은 냄비가 미세하게 떨렸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봤다. 입꼬리를 올려보았지만 눈동자는 그대로였다. 전등을 끄자 창밖 간판 불빛만 남았다. 정숙 식당. 세 글자가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떨렸다. 정숙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포개었다. 성대가 잠긴 사람처럼 긴 호흡을 내쉬었다. 내일도 밥을 짓는다. 말이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조용한 질문 하나가 따라왔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설까? 대답은 아무 데도 없었다. 그날 저녁 식당은 한산했다. 국물은 끓고 있었지만 손님은 없었다. 정숙은 숟가락통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그냥 이대로 문 닫겠지. 간판 불빛은 희미했고 식당 바닥에는 긴 그림자만 드리워졌다. 그때 문이 덜컥 열렸다. 낯선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목에는 작은 카메라가 걸려 있었다. 여기 국밥 하나 주세요. 목소리는 가볍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정숙은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습관처럼 그릇을 내밀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라 젊은 남자의 얼굴을 가렸다. 그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천천히 삼켰다. 순간 눈이 크게 뜨였다. 와, 이거 진짜네. 정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숟가락을 내려놓은 남자가 갑자기 카메라를 켰다. 사장님, 혹시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정숙은 놀라서 잠시 멈칫했다. 예, 촬영이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해요. 이 맛은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정숙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카메라 불빛이 켜졌다. 렌즈 너머로 낡은 간판, 허름한 주방, 그리고 기모른 국밥이 담겼다. 남자는 연신 감탄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국밥이에요. 이건 추억이고 위로예요. 정숙은 그저 멀뚱히 서 있었다. 손끝에 묻은 기름 냄새만 더 짙어졌다. 남자는 국밥을 다 먹고 정숙에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올리면 꼭 보세요. 그날 밤 정숙은 설거지를 마치고 늦게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구독자 수 100만 명을 가진 먹방 채널의 새 영상 알림이 떴다.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국밥집. 썸네일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정숙의 국밥이 있었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 창엔 글이 쏟아졌다. 할머니 손맛 최고다. 이런 집이 진짜 보물이죠. 내일 당장 가야겠다. 정숙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낡은 간판이 다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이게 무슨 일이래? 그녀는 중얼거렸다. 식당 안엔 여전히 고요가 감돌았지만 어디선가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식당 앞에 낯선 풍경이 펼쳐졌다. 골목길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젊은 사람들, 가족 손님, 여행 가방을 든 외지인들까지. 정숙은 눈을 의심했다. 여기가 맞나? 첫 손님이 문을 열며 말했다. 유튜브 보고 왔어요. 정숙은 얼떨떨했다. 국자를 잡는 손이 떨렸다. 사장님, 여기 국밥 2그릇이요. 여기는 진짜 국밥 성지래요. 끓는 냄비에서 김이 솟구쳤다.
테이블마다 그릇이 쌓였다. 정숙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릇을 나르고 국물을 퍼냈다. 손님들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고 SNS에 올렸다. 댓글이 쏟아졌다. 이 집 할머니 표정에서 인생이 보인다. 저녁 무렵 기자가 찾아왔다. 카메라 불빛이 낡은 주방을 비췄다. 사장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다. 저는 그냥 밥만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다음 날 기사 제목이 되었다. 밥만 했을 뿐, 세상을 울린 국밥집. 신문 일면에는 앞치마 두른 정숙의 사진이 실렸다. 식당은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지방에서도 손님이 몰려왔다. 가게 앞엔 번호표 기계까지 놓였다. 줄은 날마다 더 길어졌다. 그 무렵 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왔다. 정장을 단정히 입고 명함을 정숙에게 내밀었다. 사장님, 체인점을 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정숙은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청년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이 맛과 이야기는 전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숙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간판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내 이름이 전국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가? 새벽이 오자 정숙은 결심했다. 그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살아보자. 며칠 뒤 새로 생긴 체인점 간판이 불을 밝혔다. 정숙식당. 붉은 간판이 환하게 빛났다. 손님들이 몰려들고 전국 곳곳에서 체인점 문의가 이어졌다. 정숙은 이제 허름한 식당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성공한 사업가이자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이 되었다. 아들의 회사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달에도 수십 명이 잘린대. 사무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아들은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쥔 서류 봉투가 축축히 젖어 있었다. 팀장은 냉정하게 말했다.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세요.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다. 아들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리로 돌아오자 책상 위에 붙은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기가 웃고 있었고 은주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멀게 느껴졌다. 정장을 입은 채 퇴근길에 섰다. 불 켜진 건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자 은주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 해고라면서? 이젠 돈은 어떻게 할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신발끈만 괜히 조였다. 은주의 불만은 날카로워졌다.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모두 빚으로 세운 허상.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은주는 친정으로 가버렸다. 남겨진 건 아이와 빚 독촉장뿐이었다. 전화벨은 끊임없이 울렸고 편지와 맨 붉은 독촉장이 쌓였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소주병이 흔들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손가락은 떨렸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눌렀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집이라도 돈이라도. 수화기 넘어 한참 정적이 흘렀다. 정숙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내 잔치에 나는 없었지. 내 삶에서도 나를 지웠지.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렀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이제 와서 찾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 뚝 통화가 끊겼다. 아들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벽에 걸린 시계만 무심히 째깍거렸다. 아이는 방 안에서 울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방으로 들어갈 힘조차 없었다. 며칠 뒤 정숙의 본사 사무실 문이 열렸다. 무릎 꿇은 아들이 들어왔다. 정장은 구겨지고 얼굴은 헬쑥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줘. 정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손에 쥔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통장이 놓여 있었다. 아들의 눈빛에 순간 희망이 스쳤다. 그러나 정숙은 단호히 말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미 기부로 다 처리했다. 아들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때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손주가 작은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정숙의 치마자락을 잡았다. 할머니 나랑 같이 있으면 안 돼? 정숙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함께 있었다. 잠시 후 정숙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뒤에서 울고 있었다. 그러나 정숙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정숙은 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통장과 땅 문서가 놓여 있었다. 손주 사진이 통장 옆에 기대어 있었다. 정숙은 오래도록 그것을 바라봤다. 나는 이 아이만 지켜야 할까? 아니면 이제 내 삶만 살아야 할까? 창밖에는 별빛이 반짝였다. 눈물과 미소가 동시에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방 안은 조용했다. 대답은 끝내 누구도 알 수 없었다.